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점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뭘까요? 바로 도전하는 정신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뭘 하든 도전하는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도전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지만 실패가 두려워서 시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마치 경험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똑같다고 좀 생각합니다. 저 역시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도전이 없었다면 과연 출판계에서 탑이 되거나 또는 PM에서 높은 직급인 SPT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아마 저는 불가능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 사전에 단 한 번도 불가능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리고 안주해 본 적도 없습니다. 늘 저는 제 자신이 끊임없이 도전해 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행복한 미래를 위해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주영 회장님의 그 스타일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정주영 회장님의 일화 중에 이런 일화가 있잖아요. 그게 아마 1952년도일 거예요.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방문한다고 할 때, 그때 미군으로부터 부산의 그 유엔군 그 묘지 있잖아요. 국립묘지. 그게 잔디를 깔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전화가 왔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 우리나라는 너무 못 살아서 묘지에 나무는커녕 풀 한 포기도 없었다고 해요. 게다가 그때는 한겨울이었거든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할 때 정중 회장은 공사비를 3배를 받고 이제 막 푸른 새싹을 피우기 시작한 그 보리들을 모두 묘지에다가 옮겨 심었던 거죠.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그 광경을 보고 원더풀 코리아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수억 부 이상의 인쇄되었던 갈샤의 밀수를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어떤 일이냐 하면 스페인과 그 당시에 미국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을 때 게릴라 부대의 지휘자에게 급히 연락을 해야 할 아주 중대한 사항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지휘자인 갈샤는 쿠바의 산중에 숨어 있었지만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는지 아무도 몰랐다는 거죠. 우편이건 전복은 그리고 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통신 방법이라면 그 당시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은 이 밀수를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그때 누군가가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안 중이라면 갈샤를 찾아 밀수를 전달할 수 있을 겁니다라고 진언을 했죠. 그래서 로안 중이가 갈샤에게 보낸 밀수가 수교되고 그 밀수를 방수 봉투에 넣어서 가슴에 매달고 며칠에 걸쳐서 쿠바에 도착을 합니다. 저는 로안 중이가 정글 속을 몇 주 동안이나 적진을 헤매다가 겨우 갈사를 찾아내어 그 밀수를 전달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맥킨레이 대통령이 로안 중이에게 밀수를 수교했을 때 로안은 그 밀수를 받으면서 그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바로 이 대목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만약 여러분들 중에 제 이야기를 듣고 회사 부하 직원이든 아니면 누구든 다음과 같은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 백과사전을 찾아서 콜레지오의 일생에 대해서 간단한 조사를 해줄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예 하고 그 직원이 그 일에 바로 착수할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직원은 아마 틀림없이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그 사람은 누구죠? 어느 백과사전인가요? 그런 일은 저의 소관이 아닌데요. 아니면 B군에게 시켜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혹은 급히 필요하시다면 사진을 갖다 드릴 테니 직접 한번 찾아보세요라고 그렇게 답하지 않았을까요? 이건 내기를 해도 좋습니다. 물론 저의 이건 내기가 질 수도 있지만 평균율에 따른다면 저는 결코 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묻겠습니다. BIMM 도전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죠? 네. 그러면 제가 What's your name 하면 여러분들은 BIMM 하는 겁니다. 자, What's your name? BIMM 하는 겁니다. 네. 네, 이번에는 이제 편견에서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요즘 다단계나 그 네트워크라는 그런 편견 때문에 자신의 벽을 깨지 못하고 머뭇고 사람들이 많아요. 뭐,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무슨 일을 할 때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일을 하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정작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니체의 자서전에서 이런 말이 나오죠. 나는 어떻게 오늘의 내가 되었는가? 그러니까 내 생각은 어떻게 내 생각이 되었는가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생각이 진짜 생각인 줄 아세요? 그건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사회적, 정치적, 또 문화적 그런 영향으로 오늘의 내 생각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내 안의 논리와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우물안 개구리처럼 죽을 때까지 우물 안에서만 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편견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전에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영화 배우이자 다큐멘터리 감독인 스티븐 프라이라는 사람이 몇 년 전에 동물 생태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찍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어느 날 숲속에서 동물을 관찰해 보니까 곰은 그냥 곰이더라. 개구리는 그냥 개구리더라. 곰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100% 곰으로 살다 죽어요. 개구리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100% 개구리로 살다가 죽어요. 근데 왜 오직 만물의 영장인 인간만이 남이 하라는 대로 하다가 흉내만 내다 죽을까? 저는 이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 번쩍 하더라고요. 우리 모두는 이미 태어날 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예술 작품으로 태어났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그렇죠? 그런데 너무나 슬프게도 이미 예술 작품인 우리 자신을 평생에 걸쳐서 공산품으로 만들다 죽어요. 남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생김새를 가진 우리 스스로의 소중한 가치를 훼손하지 말자고요. 억울하잖아요. 물론 위대한 예술 작품까지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는 한정판 정도는 돼야겠죠. 리미티드 에디션 정도는 돼야 우리가 나중에 죽을 때 덜 억울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삶이 원본이고 실제니까. 내 삶의 원본은 나지 남이 아니란 말이에요. 언제까지 남의 생각, 남의 말에 휘둘리면서 살아갈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는 내 삶의 주체가 돼서 부록이 아닌 원본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제가 네트워커라는 편견 때문에 네트워크 건강식품 우리 건물주가 제가 이 네트워크 식품이하고 이제 소개받았을 때 저는 네트워크 건강식품 안 먹어요 이렇게 거절을 했더라면 과연 이렇게 오늘 저처럼 이렇게 건강한 모습과 SPT라는 높은 직급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기회는 항상 오는 게 아닙니다. 네트워크는 5년 안에 들어와야 기득권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제 겨우 2년, 10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렇죠? 네.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잡으셔서 부유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